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아까 굉장히 좋았는데 운전하고 왔더니만 장이 별로네요. 왜 이렇게 빠졌대요? 좀 회복을 좀 하는 흐름이었고 전체 흐름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분명히. 근데 또 많이 또 분봉 상황 보니까 또 내려왔어요. 시가 대비 시가 거의 수준까지 다시 온 모습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좀 타는 흐름이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주목해 하셔야 될 거는 최근 들어서 9월 말부터 해서 시장이 10월부터 해서 이게 천천히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자,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뉴욕 증시의 흐름과 유럽 증시 등등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가장 큰 이유인가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자체, 정책 자체를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조금 유연하게 너무 이제 과한 흐름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는 조금은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을 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큰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차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의 선별적인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의 시장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해요. 자, 이럴 때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산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가 줄 때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조금 박탈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머니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시장 잘 가면 굉장히 또 잘 가요. 그렇죠? 그간 또 보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까 하고 오늘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따상을 갔어요. 더블 출발하고 상한가에 바로 안착했습니다. 그냥 몇 초 만에 안착을 했어요. 자, 근데 이 흐름에서 좀 고민을 해볼 때 신라젠이 사실 13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된 이후에 출발은 더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한가 2번 이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시장이. 거기에 약간 기대를 걸어봤는데 오늘 티슈진이 어제 거래 재개 소식이 나면서 따상 출발을 합니다. 예, 엄청난 소식이죠. 갑자기 무슨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재상장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또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고 내일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종목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S를 할 건데 자, 하나씩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재밌는 움직임이에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잘못 쳤네요.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어서 기대를 해보죠. 자, 코리아 서킷부터 좀 볼게요. 추천하고 나서 좀 밀려있는 모습이었지만은 다시 심택도 그렇지만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수익은 안 나고 있어요. 원체 좀 9월 달에 얻어 터졌어요, 같이. 예, 근데 바닥 확인하면서 좀 가고 있는 모습에서 제가 심택도 그러했지만 이 PCB 쪽 관련해서 수익성 자체가 원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해서 쫙 튀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심택도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요. 이 라인 관련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심택도 그렇지만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도 이 추세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이겨내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들이 왜 그러하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포인트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반기는요. 정말 실적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보면은 이게 작년 매출이고 올해 이게 반기 매출이에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자,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고요. 이게 올해 반기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도 실적이 좋다고 하니 그냥 단순 계산하더라도 작년 대비 성장성 자체가 2배 이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만 보더라도요. 이거 반기예요. 올해가 아니고 반기예요. 3분기 포함된 것도 아니에요. 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위에. 그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택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바닥을 확인된 경우에는 좀 덤빌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큰 바닥은 확인되잖아요. 자, 코리아 서킷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얼추 보면은 이런 자리예요. 저기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완전 끝바닥 찍고서 반등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얼추 이런 자리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뭐 심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완전 큰 바닥에서 이렇게 라인 잡혀 있잖아요. 자, 강조드리는 거 이 추세의 하단 자리 이탈하면은 네,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저도 대응을 했지만 혼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이거 강조드렸던 종목 뭐가 있어요? 셀트리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급등, 그렇죠? 셀트리온 차트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건데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이 조건들이 있잖아요. 하단 자리가 이렇게 맞아서 갈 경우에 깰 경우에서 첫째 조건 뭐예요? 실적이 이후에 정말 좋아지는가 체크를 할 때 너무나 좋다면 이 하단 자리 아래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매수하고 기다리면 계속 분할 매수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인다고. 시장이 안 좋았던 거지 종목에 대한 문제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추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택도 그렇고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DB하이텍인데 이게 오늘 급등을 해요. 네, 좀 기다렸던 상황이 이제서야 좀 오는 것 같아요. 좀 움직임이 조금 답답했어요. 물적 분할도 이제 안 하는데 다 철회라는 상황인데 실적은 엄청나게 싸잖아요.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주가 엄청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9월 달에 안 좋았었죠. 하지만 지금 회복세 어떤가요? 네, 빠르게 튑니다. 드디어 튀고 있습니다. 자, 오늘 6% 현재 급등 중이에요. 굉장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1차적인 회복은 여기 라인까지 회복은 나와주겠죠. 그 다음 다시 쭉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적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놔둘 건가요, 차트? 아니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온다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소외받으시면 안 돼요.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조정 이용하시고 매수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셀트리온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굳이 썰을 풀자면 5월 달부터 방송 출연을 MTN에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온 지 이틀째, 이제 3일째인지 그때 강력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대놓고 셀트리온 추천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맨날 매도 관점이었다가 매수로 돌립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저까지 수익률이 한 50% 정도까지 났어요. 그리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9월 8일 날 시장이 이렇게 빠질 거는 몰랐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예요? 추세에서의 이 하단 자리 이탈 부분에 제가 계속 AS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단 자리 깰 때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시라고. 괜찮다고. 사셔라. AS를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씩은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걱정하지 마셔라. 사셔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를 완전 벗어나면서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20만 원 돌파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자리에서 7% 정도만 더 가면 이제 20만 원 가는 거예요. 크게 높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이는 전고점 8월 11일 21만 5천 원짜리까지 쭉 가는 건데 여기서 10% 이상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저 자리예요. 크게 어려운 자리 아닙니다. 충분하게 갈 수 있고요. 이제 하반기 실적과 내년 실적을 토대로 해서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셀트리온은요.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이 저 위에 30만 원 이상, 현재 제가 라인을 하는 이게 30만 원이에요. 이 이상까지도 저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내년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이 종목의 성장에 맞춰서. 자, 그럼 현재 가격 구간대는요. 역배열로 계속 오다가 완전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에서 최근은요. 이 바닥 자리가 정배열 바닥 자리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바닥 자리가 큰 바닥이. 여기서 다시 가면은 보통 어떤 식인가요?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이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이.
그러면 예측을 좀 해보자면 차트를 보고 여기서 다시 올려치고 조정 거쳤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뭐 물론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걸리지만 이 그림이 유지가 된다고요. 앞으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고점 넘어갈 테니까 우선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 잘 가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삼성물산 잠깐 볼게요. 자, 삼성물산도 지금 추세 바닥에서 사부작 움직이는데 제가 라인을 잡고서 추천을 드렸는데도 좀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르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내년 초까지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추세 바닥에서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이제 라인을 잡아드렸잖아요. 좀 아쉬운 점은 추천드릴 당시에도 한 달 반을 참았다가 이 하단 자리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 하단 자리에서 했지만 못 올라오긴 해요. 근데 셀트리온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라인 깨고 흐름 나올 때 이런 자리는 무슨 자리다? 네, 매수 자리다. 조건은 뭐예요? 실적 뒷받침 됐느냐? 된다잖아요. 삼성물산 실적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이러고 있다가 착착착 튀어 올라가요. 자, 11만 5천 원짜리까지 가는데 이거 5%만 가도 넘어가는 자리예요. 딱히 의미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바로 다 튀어 올라갈 자리라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세아제강 볼게요. 세아제강까지만 하고 자, 세아제강도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죠? 어제 5%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려다가 지금 약간 내려와 있어요. 추천하고 나서 역시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좀 합니다. 매출확대 포인트가 좀 크거든요. PER 2배입니다. 2배. PER 2배예요. 매출은 많이 올라가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포스코 영향을 조금 받긴 하지만 그래도 PER 2배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또 LNG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은 나올 거예요. 큰 자리에서의 바닥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씀드렸었고 좋은 수익 나고 있으니까 우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AS하고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재상장 테마인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어요. 왜?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왜 바뀌었냐면 재밌는 게 이게 신라젠 이전에 거래가 재개됐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큐리언트. 이런 차트예요. 보시면 별로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안 좋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휴NMC라고 있습니다. 볼게요. 휴MNC. 네, 이것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재개되고 나서 팡팡. 뭐 더블 출발은 아니었어요. 약간 밀려 출발하긴 했지만 시가 대비해서 가면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재상장 테마라는 게 갑자기 시장에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촤.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신라젠이 쫙 잘 갔잖아요. 상한가에 매수하면은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다. 최소한 이 현상에서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 요때 동시효과 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났죠. 이게 사람들 뇌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17만 명을 살려놨어요. 윤 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심사가 있었고 재개 확정이 나가지고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됐어요. 이게 차트 하나밖에 없죠? 네. 따상이에요, 따상. 더블 출발, 2배 출발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9시까지요. 호가 잔량이 거의 한 2천만 주 가까이 깔렸었어요. 네. 그리고 상한가 바로 들어가서 1, 2초 만에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지금 한 200만 주 가까이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종목을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오늘 심사를 하고 내일 거래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있어요. 네. BNGT인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거래 정지돼 있던 기간은
신라젠이랑 코롱티슈진이랑 비슷해요. 자, 근데 오늘 심사를 하는 걸로 회사에 알아보니까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심사를 하는데 이 회사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실적을 제가 체크하려는 거죠.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코롱티슈진이랑 신라젠이랑 실적 안 봐도 비디오죠. 큐리언트, VMC 실적 다 엉망이에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이미 올해 반기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매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내일 영업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신라젠이 살아날 경우에 사실 상패를 시킬 종목은 없다고 시장이 이미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신라젠이 살았으면 다 산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랬어요. 실적 보시면 아세요, 다. 근데 요거. 그럼 내일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역시나 재상장 테마 때문에 내일 출발이 굉장히 높을 거라 예상을 하고 그다음 다시 뭐예요? 움직임이 팡 튀겠죠. 근데 주목하는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에요. 어디서 이 실적이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좀 해봤더니 프린터 현상기 HP 쪽에 납품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삼성 프린터를 삼성에서 프린터 샵을 접었잖아요. HP로 팔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중국의 공장이 있어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비디오폰, 삼성 LCDS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종장기. 여러분 사실 그 이종장기 각막이나 형질전환 돼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슈만 나오면 항상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대장주였던 종목이 BNGT입니다. 옛날 이름이 엠젠 플러스고요. 그전 이름이 GI 블루가 그럴 겁니다. 네, 그까지 혹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준비했었던 게 돼지에서 사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슐린, 돼지 췌장에서 사람 인슐린, 사람 DNA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것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원숭이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유니콤넷이라고 유선 통신 장비 공공기관에 이제 사업 진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100%죠. 그렇게 인수해가지고 회사가 아주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래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내일 출발할 때 코롱 티슈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시가가 더블로 안 잡히게 된다면 옳다쿠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괜찮은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서 가지고 나온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와가지고 움직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되겠죠? 어쨌든 심사가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뵙겠습니다.